이어서 2021년 장애대학생 지원사업 성과에 대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박진홍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박진홍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지속세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학 현장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학 담당자님과 교육지원 인력분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의 협조와 노고가 없었더라면 정말 어려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과 보고의 발표에 앞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장애대학생,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 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과 장애대학생 원격 수업 수강 지원사업 별로 개요, 추진 경과,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대학생은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표현 지원을 통한 학습 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사회는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 및 장애인의 자아 실현을 통한 사회 통합 구현을 위하는 게 목적에 있습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추진 근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2개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격 프로그램 포함한 장애대학생 학습 교육 지원 유형입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과 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원격 프로그램을 좀 더 강조하여 지원한 사례입니다. 원격 프로그램의 경우 현장에서 일부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A씨 외에도 장애 유형별 원격 프로그램은 위탁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다 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육지원 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원격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주체기관인 교육부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후에도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유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추진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일반 전문에 대해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전교육과 사업관리 운영비는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사전교육 같은 경우는 21년에 신규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교육지원 인력 지원하는 걸 0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하여 15년도에 사업이 분리되었습니다. 대학생 교육지원 인력과 일반인 교육지원 인력 간의 사업을 분리 운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2020년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2학기 결과 보고가 수합되는 와중이어서 최종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올해는 2020년 62개 대학, 60개 교 일반 전문 교육지원 인력 지원 학교 수는 지원하였고요. 19개 원격 프로그램 교육지원 인력 지원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총 수의 장애 대학생은 675명으로 전체 장애 학생의 10%가 다소 안 되는 수치입니다. 네, 저희 사업의 추진 경과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는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선정평가하고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당연직 2분과 선출직 5분으로 구성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중 피평가기관과 이해관계 있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바로 심의는 추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올해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작년에 사업 제도 개선 의견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고 그에 따라서 2021년 사업 추진 방향은 다음 크게 4가지와 같습니다. 첫째, 대학 교육지원 인력 채용, 운영의 행정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거. 2번째, 원격 수업 등 새로운 수요 대응에 지원한다는 거. 3번째, 장애대학생 및 대학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거. 4번째, 사업 참여 대학의 사업 운영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거입니다. 네, 이걸 쉽게 보시는 바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년과 21년에 각각 국고 예산과 지원 대상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국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우선 지원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을 삭제함으로써 전체 장애 학생이 우선 지원 대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1년 지원 내용입니다. 사업운영 관리에서 사전교육 및 홍보, 활류 등을 위한 대학별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는 게 신규로 되었고, 기존의 자막제라든지 문자 통역 프로그램 등 관련해서 원격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 및 금액이 확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1년의 경우 예산 지원 부분인데요. 교육 지원 인력 시급은 저희가 10,000원으로 하였고, 전문교육 지원 인력은 시급 31,000원, 지원 금액의 원격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과목당 1년 기준으로 저희가 제시하였습니다. 네, 교육 지원 인력 운영 관리와 사업 관리 부분인데요. 교육 지원 인력 운영 관리에서는 전담기관 차원에서 찾아가는 사전교육을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였고, 원격 프로그램 운영 시 소프트웨어와 교육 지원 인력 동시 지원이 가능하게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관리 같은 경우인데요. 저희가 사업 신청 및 운영 관리 전산화를 추진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고요. 사업 컨설팅단을 신규로 운영하여서 대학 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막제약 등 전문 교육 지원 인력 위탁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올해 추가된 게 제재기구인데요. 연례적 집행률 분인대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재규는 안내가 되었고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많은 대학들이 염려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고의로 제재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학적 변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항은 제재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진 경과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2학기에 추가로 신청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때 시범 적용된 내용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문 교육 지원 인력의 경우 고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시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요. 두 번째, 사전교육은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대면 지원을 위해서 교내 학습 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를 들어 파티션 구입 비용이라든지 대면 수업에서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대면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용교육비를 지원하는 걸 확대하였습니다. 네, 시범 적용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이 월급제 기준으로 저희가 추가로 제시해 드렸고요. 물론 1학기에 했던 부분은 계속 의미 있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2학기 시범 적용은 추가로 지원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교육비 같은 경우 학교당 100만 원은 기존에도 똑같고, 추가로 비대면 수업에서도 대면 지원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비가 포함될 경우 학교당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 역시 국고 100% 지원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1학기 지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0개 대학 415명의 장애학생, 그리고 340명의 교육지원 인력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2학기 결과는 지금 최종 결과 보고 자료는 아니고 신청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는 총 63개 대학, 장애대학생은 403명, 교육지원 인력은 441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네, 저희 사업에 또 경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족도를 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만족도 조사는 작년 대비 일부 개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원 유형을 보시면 20년 원격 지원은 전문으로 통합했다는 거 저희가 당구장 표시로 저희 강조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성인적 평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성별에 따라 교육 수용성을 격차를 파악할 수 있게 저희가 추가로 구성하였고, 이 역시 외부 지역사항에 반영하여 바로 올해 개선한 사항입니다. 네, 교육활동 지원 유형인데요. 그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여대화 역할을 저희에게 피드백 제공하는 걸로 좀 더 개선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했던 만족도 조사 개요입니다. 조사 목적은 성과 관리 및 개선 방향 도출이고, 조사 대상은 올해 사업에 참여한 장애대학생, 대학원생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조사 방법이라든지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고, 기간은 저희 각 유형별로 일정에 따라 실시하였으나 학기에 맞춰서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네, 올해 사업 총 만족도 결과는 종합 90.92점입니다. 더 이상 이제 만족도 조사로 성과 지표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정도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너무 높게 나와서 저희들도 당황했는데요. 이 또한 많은 대학 담당자들과 교육지원 인력분들께서 고생하신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총 올해는 67개 대학 집행등록 736건을 점검을 완료하였고요. 대학별 이 수치는 평균 11건, 월 평균 82건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 점이 유의미한 게 상호 점검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체 점검 추진 결과입니다. 작년과 저희가 다른 점은 각 학기별로 중간보고 시 집행 잔해 및 불용 해제에 대해서 대학과 전담기관 상호 간에 확인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사업비 집행 관리를 저희가 추진하였고,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를 전산화하여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또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됨에 따라서 해안 점검을 대폭 축소하였으나 올해는 좀 더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추진 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 점검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함과 더불어 현장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게 운영함으로써 수혜 장애 대학생의 권리 보호 및 학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게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저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그 다음에 교육부 기본계획과 사업 제재기준, 저유한 사업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총 9개 대학 현장 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네, 선정 기준은 사업비 집행이 다소 부진한 대학이라든지 지원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자체 평가 결과 시 저희 관리가 필요한 대학을 했고, 저희가 점검 일정에 따라서는 1순위 희망일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면담의 경우는 대학에서 특별히 대면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유선으로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점검 결과입니다. 주요 지역사항입니다. 사업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과 장애학생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역사항이 나왔습니다. 또한 특별지원위원회 같은 경우 심의가 일부 누락됐다든지 집행관리 같은 경우는 미등록된 거나 증빙, 누락이 고의가 아닌 행정 미스로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대학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사업 운영 관리에 사이버 대학 특성을 좀 더 고려해 달라는 거, 그 다음에 교육 지원 인력 같은 경우 외국어, 대필 지원 인력의 시급 단거 책정이 필요하다는 부분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항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역사항 및 개선 요구 등에 대한 통보를 드릴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향후 저희 연수라든지 교육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사업 저희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컨설팅 워크숍을 제외한 설명회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고, 성과공유회까지 온라인 혹은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많은 대학의 담당자님들과 그 관계자분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잘 진행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추진했던 사례는 다음까지 5건입니다. 네, 저희 올해 사업의 성과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사업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사업 신청 시 전자문서 공문으로 하고 관련 부침 자료들을 다 제출하셨는데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전자문서만 공문으로만 보내시고 신청 자료는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는 걸로 변경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및 결과 보고도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되게 현장에서는 편하셨다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도 취인화 입장에서는 의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게시판은 좀 더 활성화해야 될 부분인데요. 교육 지원 인력에 대해서 상호 교류하는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내용인데 올해는 이 부분이 좀 더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 업무 흐름도입니다. 참여대학과 저희 원 시스템 흐름도별로 나와 있고요. 이 시스템을 이렇게 함으로써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저희 업무가 추진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또 하나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컨설팅 위원을 위촉하고 컨설팅 단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워크숍을 5월 달에 먼저 개최해서 취지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참여대학들을 바탕으로 상호 컨설팅을 함으로써 컨설팅단 구성에 대한 의의를 좀 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워크숍을 개최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컨설팅을 운영하였고, 컨설팅을 운영함으로써 저희가 일단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신규 참여대학 및 기존대학에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신규 참여대학은 의무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컨설팅 위원을 저희가 외부 전문가 특별히 위촉하지 않았고, 저희 사업에 참여하신 분 중에 노하우가 있고 우수한 대학들 담당자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컨설팅 위원을 위촉하였고, 멘토링 형태로 권역별로 혹은 유형별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매월 위원님들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는 그 작업까지 해서 저희가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네, 저희 아까 수요조사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조사에 나왔던 내용들은 보시는 바와 같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만족도조사는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고요. 교육자료 개발 보고입니다. 사업관리 운영 매뉴얼하고 지침, 그 다음에 설명회, 착수협의회, 그 다음에 교수자 유의사항 제작 배포하였는데요. 올해는 영어 버전까지 추가로 만들어서 추가로 제작 배포하였담을 말씀드립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자료 개발 보고반 자료들입니다. 저희가 색깔 부분은 이렇게 통일시켜서 좀 시리즈 형태로 만들어서 대학 담당자분들께서 해마다 자료를 관리하실 수 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희 성과 중에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연계체 구축이 있는데요. 민관협업 네트워크 구동입니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같이 저희가 정례협의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였고요. 전국대학교 장애학생 지원협의회 및 대학과 저희가 관련 간담회라든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책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네, 또한 저희 아시는 바와 같이 우수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서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공고하고 그 다음에 유관, 기관 플러스 저희 대학생 주요 공모전 사이트까지 게시하였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위비티, 캠퍼스픽 등의 공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총 16점을 선정을 하였고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3점, 특별상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상 3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상임대표상 3점을 포함해서 총 16점을 선정하여 저희가 오늘 시상을 하였습니다. 네, 우수 콘텐츠 공모전 개최 및 저희 사례집 발간을 저희 또 주요 성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은 오늘 개관을 하였고, 우수 콘텐츠 사례를 엮어서 이북으로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은 2021년 수상작뿐만 아니라 역대 수상작 섹션도 구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장애대학생 원격 수업 수강지원 사업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원격 수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하였고, 코로나 시대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대학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 사업은 마찬가지로 민간경상 보조고 15억 규모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총 현재 3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1차에는 72개교,
10억 5천 정도, 2차 사업에는 37개교 2억 3천 정도, 3차 사업은 1개교로 저희가 1억 1천만 원 정도를 교부하여서 총 13억 9천 정도를 교부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네, 사업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가 사업 기간이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이 차수별로 좀 다릅니다. 이 차수는 20년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였고 지원 대상이 1차의 경우는 최우수 우수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처음에 15억을 잡고 했으나 그 부분에 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2차 사업에 보통 개선유망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였고 3차 사업은 최우수 대학과 1차 사업에 저희가 참여한 대학들 중에 거점 대학을 선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예상 범위 내 장애 유형별 원격 수업용 보정학기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를 저희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사업대학 선정을 위한 심의를 바로 이어서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서 선정에 따라 사업비 교부를 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차, 3차 사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3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일 1개교가 접수되어서 선정 평가를 별도로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서 저희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교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 수강 지원 사업도 현장 점검을 추진하는데요. 현재 5개교 현장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사실 이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15억이 교부금입니다. 나머지 사업관리비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관리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저희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격 수업 활성화에 따른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첫 번째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저희 21년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속되고 있는 원격 수업 운영에 따라서 보조공학기 등을 활용한 보안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학습권 보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사업 차수별 차별화된 사업 대학을 선정하였는데요. 그걸 통해서 상호 보완적 사업 추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1, 2차 같은 경우는 실태 등급에 따라서 선정하였고 3차 같은 경우는 공유체계 시범 구축을 위한 겁chất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한 내용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원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원격 수업 수강 지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장애대학생 지원 사업 성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지속세로 어려움이 있는데 대학에서 담당자님들과 교육지원위원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협조와 노고에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박진홍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